안녕하세요, 김감자입니다. 최근에 이제 아이돌들을 이제 만드는 몇몇들을 자꾸 접하는 기회가 최근에 많이 있었죠. 미니진이 이제 대표적이었고, 아이돌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꼈었던 것들이나 생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이렇게 켰네요. 제가 늘 아이돌들을 보면서 이렇게 안타까웠던 것들 중에 하나가, 아니 왜 저런 노래를 내야 되나, 저거를 내면 망할 거라는 걸 분명하게 알 법한데 왜 저 노래를 가지고 나왔을까, 이런 아이돌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떠돌아다니는 그냥 뭔가 상식선의 얘기는, 얘는 중소돌이고 그리고 자본이 없고, 그리고 당연히 좋은 곡들은, 좋은 작곡가들은 이렇게 잘 될 만한 그룹한테 노래를 주지, 누가 안 될 만한 그룹에 주겠나, 당연한 거 아니냐, 막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말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저는, 아니 그럼에도 저게 최선인가라는 생각을 늘 지울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는 상황에서 이제 미니진이 뉴진스를 내는 걸 보게 됐었고, 그리고 뭐 피프티피프티가 성공을 시키는 그런 모습도 봤었고, 그리고 최근에는 키스 오브 라이프가 어느 정도 성공을 하는 걸 봤었고, 그리고 트리플스가 어느 정도 성공을 하는 걸 또 봤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의 공통점이 이 기획하고 A&R하고 이렇게 핵심적인 아이디어나 방향을 제시한 사람이 유명했었다는 것. 다행히 우리나라 희한하게 꼭 그런 사람들이 유명해야 인터뷰를 따. 언론에 진짜 기능이 좀 문제가 있어요, 늘. 그래서 다행히 뉴진스를 성공시킨, 만들었었던 진짜 핵심적인 인물이었던 미니진이 굉장히 유명했기 때문에 이제 구구절절 미주알 고주알 이제 알 수 있었던 것도 정말 행운이었고, 아 그렇구나. 근데 미니진은 대기업이잖아요. SM에서도 대기업이었고, 지금 이제 하이브 했을 때도 대기업이었으니까, 그럼 또 그 미니진 뭐라 할까, 그 개인의 얘기, 그가 진짜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서 뉴진스를 냈던 것이 너무나 절절하게 공감되는 부분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러면은 또 흑백 논리로 보면은, 대기업이니까 그럴 수 있었던 거지, 뭐 이렇게 하면은 또 나는 또 그 끝까지는 확인하지 못하는 그 지점에 머물게 되고, 맨날 그런 거가 컸고. 근데 이번에 이혜인이 나름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이 또 유명하니까 또 기능을 해. 막 인터뷰도 실어주고, 그리고 이혜인 스스로도 또 유튜브 채널이 있어서 거기 나와서 이제 비하인드를 풀어줘요. 최근에도 그랬고, 처음에 나올 때도 비하인드를 막 풀어줬었거든요.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최근에도 뭐 어떤 다른 라디오 같은, 유튜브 채널 내에 있는 그 라디오 팟캐스트 같은 느낌에 가가지고 또 이렇게 방송을 했더라고요. 그것도 최근에 봤어요. 그리고 자체 이제 유튜브 채널에서 완전히 그냥 이번에 마이더스터치, 키스 오브 라이프 마이더스터치 앨범을 냈었던 비하인드나 제작에서의 그런 핵심 방향, 생각, 이런 것들을 막 얘기해 줬었는데, 거기서 되게 공감되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중소돌이나 대형 기획사나 제작비 자체는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혜인이. 중소돌 입장에서도 완전히 뭐 이렇게 아예 불가능할 정도의 제작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형 기획사든 중소돌이든. 근데 왜 중소돌은 퀄이 그렇게 낮은 경우가 많으냐라고 하면은, 중소돌은 이렇게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사장, 대표자가 그냥 하고 싶은 걸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근데 하고 싶은 게 되게 그 사람의 감각이 좋거나 혹은 팔리는 그 본질적인 부분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행이지만,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되게 많았던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왜 저 곡을 타이틀곡으로 가지고 나왔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수준의 그런 곡들을 선택을 하는 거지. 그런 경우가 많다라고 이혜인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대형 기획사나 이런 데서는 일단 프로세스 자체가 많고, 정말로 이렇게 대중한테 혹은 팬들한테 안착을 시켜서 소비로 이어질 수 있게끔 하는 그 본질적인 것들을
굉장히 여러 분야에서 체크를 한다는 거죠. 체크하는 과정이 있고 여러 가지 의견 교환이 있고 다양한 과정의 끝에 결과물이 도출되기 때문에 이거는 자본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본질적인 것을 얼마나 깊게 고민하느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시점에서 이 대중한테 먹힐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계산하고 크로스 체크하고 하면서 나온다는 거죠. 오히려 대기업이. 오히려 중소기업이 그렇게 해도 정말 성공할까 말까인데 오히려 중소기업은 그렇게 안 하고 대기업이 그렇게 한다라는 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피프티라고 하면은 피프티가 1집을 낼 때 미니 앨범 5곡인가 나왔는데 그 5곡의 모든 곡에 이제 뮤직비디오를 만들었었어요. 근데 그러면은 걔네는 무슨 돈이 썩어나서 그렇게 5개를 만드느냐? 그런 게 아니라고 저는 그러니까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자본의 차이는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심지어 그 중에서 한 곡은 그냥 잔디밭 같은 곳에 그냥 돗자리 깔고 앉아가지고 멤버들이 그냥 쭉 그냥 원테이크로 노래를 막 부르면서 흥얼거리는 그런 모습을 그냥 편안한 모습을 담아놓은 그런 뮤직비디오였단 말이죠.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이 뮤직비디오 그거 찍는데 얼마나 드냐는 거죠. 나는 그거 얼마 안 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향성의 문제가 더 있는 거지. 그러니까 방향을 그렇게 좋게 설정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돈을 안 들였다고 해서 이렇게 마음을 치는 구석이 없는 거냐?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편안한 모습을 그 바이브를 보여주면서 그 곡이랑도 너무 잘 어울렸고 그게 얼마나 드냐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그걸 느꼈다는 거죠. 저렇게 하면 될 텐데 왜 다른 그룹들은 그렇게 안 해? 라는 생각. 근데 요게 이제 미니진의 2차 기자회견에서도 비슷한 발언을 했는데 처음에 1집 나왔을 때 그 헐트라는 노래가 있었잖아요. 그 헐트도 역시 뮤직비디오가 나왔었는데 그거 그냥 다른 뮤비 말아오려고 갔다가 헐트까지 그냥 말아온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돈 얼마 안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미니진 표현하기로 그냥 이렇게 이쁜 애들 그냥 얼박으로 뮤직비디오 그냥 띡 해가지고 그냥 자연스러운 바이브 내서 하면 그 뮤직비디오지 그 뭐냐. 더 이상 뭐가 필요해. 막 어떤 게 막 더 필요해. 물론 이제 타이틀곡은 당연히 다른 얘기가 되겠지만 아무튼 그 정도 하나 말아올 수 있는 거다. 뭐 제작비 얼마 들지도 않는다. 그게 오히려 하이브의 뭐 산하 레이블이라서 뭐 여러 가지 자금을 막 엄청난 자금을 막 땡겨가지고 막 한 것처럼 밖에서는 오해를 받았지만 오히려 미니지는 오히려 중소기업처럼 했었잖아요. 처음에 뉴진스를 낼 때 완전 그냥 작은 자본으로 해결하려 하고 이런 측면이 많았다라는 거. 그래서 어쨌든 이 두 가지 경우를 보더라도 이게 기획하는 대표자 그의 그냥 방향의 문제지 어떤 것이 본질적으로 이렇게 다가갈 수 있는가를 캐치하고 캐치하지 못하고의 문제지 자본의 문제는 두 번째 문제다 라는 거.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여러 사람들의 얘기를 통해서 그게 맞았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물론 이제 중소돌 당연히 한계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당연히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식 자체가 대기업에서 나오면은 이제 그냥 뭘 해도 이제 빨아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멋있는 거 혹은 뭐 되게 그럴싸한 것들을 만들어도 괜찮은데 중소돌은 오히려 그런 거를 하면은 이제 자본에서 뭐 딸리기도 하겠고 하면서 오히려 그냥 어중간한 상태가 될 경우가 있긴 있죠. 그걸 모르는 바는 아니고. 그래서 중소돌이 이제 이해는 됩니다. 왜냐면은 튀어야 되니까. 인식을 시키기 위해서 다른 그룹들과 구별되는 그 튀는 부분이 있어야 되긴 해요. 그런데 튀기만 하면은 당연히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노래가 좋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걸그룹은 특히 당연히 이렇게 독특하게 도드라져야 되는 것도 맞지만 노래도 당연히 좋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노래는 썩 잘 좋지가 않은데 그냥 튀기만 한다? 그래서 성공한 그룹이 있나요?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죠. 최근에 해체했었던 체리블렛도 약간 그랬었고 나중에는 진짜 그 독특한 컨셉에만 사로잡혀가지고 나중에는 노래가 너무 안 좋았었고요. 결과가 안 좋잖아요. 그리고 시그니처도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 이제는 사라진 네이처 퀵소이의 그룹이었었던 네이처도 나중에 진짜 아니 그게 어떻게 좋게 대중한테 다가가고 그
림보인가요? 막판에 막 냈었던 몇 개가 있어. 그게 과연 진짜 기획사 사장의 생각이 너무 궁금한 거지. 그게 진짜로 대중한테 어떤 식으로든 좋게 다가와서 그거 막 음원 막 들어주고 음반을 사주고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 진짜 저는 그게 너무나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물론 어렵습니다. 당연히 그 앨리스, 최근에 이제 해체를 했었던 앨리스도 막판에 좋은 곡들 몇 곡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반응이 없었죠. 물론 뭐 누구나 노래 좋은 곡 낸다고 해서 그게 다 반응이 오고 인기로 이어지고 그런 거는 당연히 아니죠. 그렇지만 너무나 그것과 동떨어지게 진짜 그냥 어그로만 소위 끌고 진짜 컨셉의 독특함 이런 것만 너무나 매몰돼가지고 막 대중한테 선보이려고 하면 그거는 저는 진짜 100번 내면 100번 실패하는 거라고 봐요. 진짜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일단은 노래가 좋아야 되고, 그리고 그것과 구별되는 그들의 매력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런 것을 보는 건 어쨌든 그들의 매력에 좀 더 집중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멤버들 혹은 그룹이 갖고 있는 그 고유의 매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무엇인가를 진득하게 고민해서 그걸 끄집어낼 생각을 해야지, 그 외부에서 자꾸 답을 찾고 이러면은 그 아까 말한 그런 짓거리들을 한다는 거죠. 아무튼 그런 것들이 중소돌이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라는 의문들이 있었고, 최근에 이제 몇몇 기획자들, 소위 통칭하자면 기획자들의 말을 빌으면 그게 내가 생각했던 그런 부분이 맞구나 라는 것들을 최근에 이제 막 한번 생각해 보게 됐었다는 거. 그리고 정병기가 있죠. 트리플S를 만들고 있는 모드하우스의 대표 정병기, 이 사람도 너무 괜찮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획자가 괜찮으면 그가 키우는 아이돌들도 괜찮아요. 성적을 내잖아요. 이혜인 너무나 괜찮거든요. 그 인터뷰들 추천드립니다. 그거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링크를 달아 드릴게요. 아무튼 한번 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왜 그렇게 했는지. 그러니까 이혜인이 너무 말도 너무 잘하고요. 그 생각도 너무나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 깔끔하고, 너무 설득력 있고 사람이.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되게 깨어 있기 때문에 키스 오브 라이프가 그렇게 나올 수 있었고, 그래서 지금 좋잖아요. 신인상 받았잖아요. 정병기가 키운 트리플스 신인상 받았지. 이혜인이 이제 관여를 크게 한 키스 오브 라이프도 신인상 받았잖아요. 그리고 중소돌로 봤을 때 탑백에 지금 든 거 트리플스랑 키스 오브 라이프 그리고 이제 QWER밖에 없어요. 진짜로 그렇게 딱 명확하게 딱 본질적인 걸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키워냈을 때 아무리 중소돌이라도 탑백에도 들고 신인상도 받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대중이나 이렇게 평가하는 그런 시선들은 명확해요. 명확히 잘 판단해. 근데 이제 그 판단의 기준이 이상한 데 가 있는 애들이 기획사 사장으로 가 있는 그룹들이 고전을 한다는 거지. 그게 자본의 규모나 중소돌의 뭐 입장이나 이런 게 더 큰 게 아니라는 거죠.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중소돌이어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정병기 진짜 리스펙트합니다. 저는 정말 과히 말하면은 여자의 미니진이 있다면 남자 버전은 정병기가 있다고 생각해요. 둘도 또 78년생인가 79년생으로 동갑이야. 정병기도 하는 거 보면은 굉장히 사람의 그 감성, 마음 이런 것들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종류의 사람이에요. 물론 정병기는 진짜 어그로를 좀 끄는 측면도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반쪽이나 혹은 그 이상은 진짜로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히트를 시킬 수 있는 게 진짜 그런 이해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트리플스가 처음 나왔을 때 그 노래가 너무 좋다. 그래서 관심이 갔던 거예요. 트리플스 무슨 내가 뭐 좋다고 뭘 한다고 걔네를 처음부터 관심을 가졌겠냐고. 걔네가 좋았기 때문에, 노래도 좋았고 여러 가지 좋은 매력적인 모습들을, 고유의 매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제가 와 이런 그룹도 있네 이렇게 관심 갖고 지금은 트리플스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지. 키스 오브 라이프도 마찬가지고 뉴진스도 마찬가지고. 근데 뭐 아까 말한 그 네이처나 뭐 체리블렛이나 그런 이제 중소돌이 나올 때 아쉬웠고, 그리고 늘 이제 생각했던 다는 거. 아무튼 다시 계속
그쪽으로 새는데 돌아와서 아무튼 정병기도 보면은 그럴 수 있는 사람이더라 라는 거. 인터뷰도 있고 최근에 아르티메스 걔네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대놓고 나와서 막 대놓고 물어보고 답한 그런 컨텐츠가 있어요. 2편짜리 되게 재밌어요. 그것도 그거 보면은 왜 그렇게 했는가. 처음에 이달소 나왔을 때 막 어그로 끌라고 막 만두를 자꾸 가사에 넣었었던 이유를 막 말해주는데, 그게 정병기가 확실히 훨씬 더 이렇게 재밌다는 게 뭐냐면, 정병기가 진짜로 중소돌의 입장에서 이렇게 양쪽을 다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아이돌을 기획을 했었던 그런 딱 장본인이에요. 표본이야. 누구들처럼 막 쉽게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걔네들 완전 중소들이었으니까, 그 이달의 소녀 같은 경우. 그래서 처음에 무조건 이렇게 컨셉의 독특함도 가져가야 된다는 걸 너무나 인정하고 있고, 그렇지만 본질은 그 노래의 좋음 이런 건 또 잃지 않는 감각도 있기 때문에 정병기가 딱 진짜 중소돌에서 성공을 할 수 있는 되게 표본이라고 생각해요. 없는 살림에서 자꾸 어그로도 끌면서 그런 걸 신경 쓰면서도 또 음악적으로는 되게 좋게 가사도 신경 쓰면서 이 하나하나가 어떻게 다가갈지를 굉장히 세심하게 신경 쓸 수 있었던 사람. 중소돌이라면 저 정도로 신경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컨트롤 해야 된다. 그렇다는 거죠. 예전에 이제 보면은 울림 엔터테인먼트 이중엽 대표죠. 있었고, 그런 사람들 보면은 그 당시의 시점에서 대중한테 호감 어리게 먹힐 수 있는 게 무언가를 고민할 줄 아는 사람인 것 같아요. 뭐 이중엽 대표도 그랬던 것 같아요. 자세히는 모릅니다. 이중엽은 뭐 인터뷰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때 당시 러블리즈를 내고, 그리고 로켓펀치를 내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시점에서 매력 있다 라고 비춰질 수 있는 것들이거든. 그리고 뭐 우주소녀 같은 경우도 스타쉽의 이제 김시대 그쪽엔 A&R 누가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김시대가 대표니까 그런 사람들 보더라도 그 시점에서 매력적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막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을 것 같다는 거. 그리고 이제 스테이시를 만들었었던 블랙 아이드 피스, 라도, 이런 사람들도 보면은 확실히 예술가죠. 완벽히 예술가고, 그러니까 성공을 시킬 수 있는 요소가 무엇일까를 파악할 수 있었던 사람들.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 뭔 얘기하다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결론은 사람의 마음, 그리고 이 시점에서 돈 주고 소비할 수 있는 본질적인 지점이 무언가를 알 수 있는 사람들, 그런 것에 더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사람들이 기획을 해야 된다라는 거. 괜히 어그로 끌고 독특한 컨셉에 사로잡히고 이게 뭐가 뭔지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중소돌이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문제다라는 거, 자본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